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울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60주간 연속으로 스테디셀러를 기록한 책으로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원싱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단순한 진리는 바로 원싱.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싱을 찾아 집중하고 파고들라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삶을 소모시키는 멀티스태킹을 비롯한 성공에 대한 거짓 신화를 바로잡고 원싱의 일을 찾아 집중하는 법, 그리고 원싱을 찾기 위해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습관화하고 삶의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리 켈러의 원싱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과거의 수차례의 성공을 경험한 시이였던 나는 어느 순간 높은 벽에 가로막힌 채 멈춰 서 있었다. 나와 내 동료들은 1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성공적인 기업을 세웠지만 돌연 그 모든 것이 예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건만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제대로 실패를 맛보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일에 대한 나의 접근법과 그동안의 결과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 그에게 내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의 대화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됐다. 이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기는커녕 내겐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조직 내에서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할 자리 14곳을 파악했으니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인물을 영입한다면 회사도 나의 일도 나의 삶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런 것보다는 더 엄청나고 대단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예수에게는 12명의 사도가 필요했고 당신은 14명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내 삶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작은 변화로 회사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만큼 나의 목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컨설턴트와 상의하면서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적합한 14명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의 만남 이후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 바로 나를 해고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시의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 14명의 사람을 찾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자 우리 회사가 3년도 안 되어 연 성장률 40%를 달성하더니 거의 10년 가까이 그 추세가 이어졌다. 미국의 한 지역 업체였던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놀라운 성공이 이어졌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불러일으킨 그 여정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14명의 핵심 인력을 새로 뽑은 나는 그들 각자의 커리어와 업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과의 코칭 시간이 끝날 때는 언제나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끝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로 한 일의 대부분은 기간 내에 마쳤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결과가 좋을 리 없었고 실망과 좌절감이 뒤따랐다. 나는 그들을 돕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의 가지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 이 3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이번 주에 이 두 가지 일만 마무리 짓는다면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자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당신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중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렇게 묻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의 실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시작한 것이다. 그런 경험을 겪은 후 나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오늘의 흔들림 없는 성공과 과거의 들쭉날쭉한 성공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내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반짝했다. 중요한 일만 파고들어라.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가?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룩하며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시간이 곧 성취를 얻는 화폐라면 어떻게 누군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은 화폐로 바꾸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이다.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기도 하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과 할 일 목록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이룬다. 성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결국 보잘것없는 결과에도 만족하고 많은 일이 생기게 된다. 이들은 소수의 몇 가지 일을 잘 해낼 때 커다란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 길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일을 해내는데 그친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며 삶 자체가 움츠려된다.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필요하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짓수를 줄여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일을 자꾸 더 하기만 하면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마감 기한을 수시로 놓치게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업무 시간이 길어지며 수면 시간이 줄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며 운동을 못하고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 모두가 생각보다 얻기 쉬운 것들을 쫓으며 쓸데없이 노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게다가 효과도 좋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통한다. 왜일까?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도미노 효과.
2009년 11월 13일 네덜란드의 레베르덴에서 도미노의 날 행사가 열렸다. 도미노 기업인 베이어스는 449만 1863개가 넘는 도미노를 화려하게 늘어세우며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했다. 도미노 하나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은 총 9만 4천 줄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545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맞먹는다. 줄지어 서 있는 도미노는 각각 일정한 양의 잠재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더 많이 세울수록 더 많은 잠재 에너지를 축적하게 돼 많은 수의 도미노를 세워놓는다면 손가락을 한번 간단히 튕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단 하나. 그것도 제대로 된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1983년 과학자이자 작가인 론 화이트헤드는 미국 물리학 저널을 통해 도미노 하나가 줄지어선 다른 도미노를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의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가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도미노 한 개가 크기가 같은 다른 도미노뿐 아니라 제 몸집보다 훨씬 더 큰 것들까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2001년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의 한 물리학자는 합판으로 도미노 8개를 만들어 화이트헤드의 실험을 재현했다. 뒤에 도미노를 앞에 도미노보다 1.5배 더 크게 만든 것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 도미노는 높이가 5cm에 불과했지만 마지막 것은 거의 90cm에 가까워졌다. 그 결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 도미노를 움직이기 시작해 아주 커다란 굉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해보라. 10번째 도미노는 프로미식 축구 리그의 유명한 쿼터백 페이튼 매닝만큼 클 것이다. 18번째 이르면 피사의 사탑만큼 높은 도미노를 보게 될 것이다. 23번째 도미노는 에펠탑보다 클 것이고 31번째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900m나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57번째 도미노는 말 그대로 지구에서 달까지 다리를 놓아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성공을 생각할 때는 항상 달을 목표로 삼아라. 남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삶에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줄을 맞춰 세운 다음 첫 번째 것을 건드려 넘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일이 조금 더 복잡하다. 인생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나란히 줄 세워두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다음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친다. 이런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성공의 잠재력이 본물 터지듯 발산된다. 도미노 효과는 당신의 업무나 사업처럼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에도 적용되고 매일 다음번엔 무슨 일을 할 것처럼 결정을 내리는 아주 작은 순간에도 적용된다. 성공은 성공 위에 쌓이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성공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갈고 닦은 것이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낸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 것이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다. 성공은 연속하여 쌓인다. 단 한 번에 하나씩이다. 성공은 반드시 단서를 남긴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는 사방에 널려 있다.
자세히 살펴보기만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놀라운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항상 스스로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거나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샌더스 대령은 하나의 치킨 조리법을 가지고 KFC를 시작했다. 아돌프 쿠어스는 1947년부터 1967년까지 하나의 양조장에서 만든 단 하나의 제품으로 1500%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인텔의 이익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어떤가? 말하지 않아도 알리라 생각한다. 단 하나의 힘을 통해 남다른 성과를 이끌어낸 기업은 수도 없이 많다. 때로는 기업이 만드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대로 팔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구글을 예로 들어보자. 구글이 가진 단 하나는 검색이고 그것은 그들의 핵심 수입원인 광고를 가능케 한다. 스타워즈는 어떤가? 스타워즈가 가진 단 하나는 영화인가 아니면 관련 상품인가? 관련 상품이라고 답했다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스타워즈가 지금까지 캐릭터 완구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총 6편의 영화로 벌어들인 수입은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가진 단 하나는 영화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돈을 벌어다 준 완구나 관련 상품은 애초에 영화가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신만의 단 하나를 갖게 되면 사업 자체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지금 당신의 회사가 가진 단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일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다.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를 향한 열정, 놀라운 성공담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단 하나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잘 나가는 기업 혹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삶,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열정과 기술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열정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단 하나를 향한 강렬한 열정 또는 단 하나의 특별한 기술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고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 기회는 사방에 넘쳐나고 가능성은 무한해 보인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동시에 그만큼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풍요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평생 동안 받아들였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하루 동안에 받아들이고 그에 파묻혀 살고 있다. 어찌할까 모르고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면서 너무 적게 성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통하는 길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문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수한 선택들 중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르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단 하나의 원칙을 따라 살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성공의 핵심에는 단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그 단 하나가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와 현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공을 위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이다. 물론 설명하기는 쉽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기 어려울 뿐이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정신이 진정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솔직하고도 진심 어린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만든 헛된 믿음과 잘못된 정보들, 즉 성공에 대한 거짓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고 나면 열린 마음과 신념의 자세로 단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
할 일 목록은 시간 관리와 자기 개발 산업의 기본 원칙과도 같다. 우리의 욕구와 다른 이들의 바람이 사방에서 날아들다 보면 잠시 정신이 들 때마다 충동적으로 종이 쪼가리에 할 일을 쭉 적거나 메모장에 계획을 나열하게 된다. 플래너 역시 매일, 매주, 매월 해야 할 일을 적고 관리하는 귀중한 도구다. 스마트폰에는 할 일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넘쳐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그것들을 자동으로 PC에도 저장한다. 어디로 고개를 돌리든 모두가 각종 목록을 만들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만 같다. 물론 그런 목록은 매우 유용하긴 하지만 동시에 나쁜 면도 가지고 있다. 할 일 목록은 우리의 좋은 의도를 담아놓은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해내야 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이기도 하다. 단지 그것들이 목록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 할 일 목록과 애증관계에 있다. 할 일 목록은 매일함에 쌓이는 메일이 우리 일과를 조종하듯 우리의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자주 유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메일함은 중요한 일인 척하는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로 넘쳐난다. 어떤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이메일을 받은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호주의 전 총리 바보크가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 언제나 가장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꼭 해야 하는 일을 잘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리고는 바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이들이 먼저 하려는 일을 뒤로 때로는 무기한으로 미룬다. 이 둘의 차이는 의도가 아니라 방식의 옳고 그름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단순한 목록에 불과한 할 일 목록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할 일 목록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둔 것뿐이다.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그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에 불과하다. 할 일 목록에는 본뒤 성공이라는 의도가 빠져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할 일 목록은 그저 생존 목록, 즉 그날 하루와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목록일 뿐 각각의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수는 없다.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우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쓰레기통을 꽉 채우고 책상은 깨끗이 비운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우쭐해야 할 일이 아니다. 성과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는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목록 말이다. 할 일 목록은 긴 경우가 많지만 성공 목록은 짧다. 할 일 목록은 당신을 여기저기로 잡아 끌지만 성공 목록은 구체적인 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할 일 목록은 어지럽게 적힌 명단이지만 성공 목록은 잘 정돈된 지시사항이다. 성공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데려다 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할 일 목록에 별의별 것이 다 적혀 있다면 그건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곳만 빼고 다른 모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많은 일을 망치는 능력. 사람이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은 1920년대부터 심리학자들의 연구 주제였으나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1960년대 이후였다. 처음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에 사용되던 말이었다. 그때만 해도 10MHz라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른 속도라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능력을 설명할 새로운 단어가 필요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멀티태스킹이란 단어 자체는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컴퓨터에서 말하는 멀티태스킹이란 서로 다른 여러 작업이 각각 번갈아 가면서 하나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바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자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참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다. 컴퓨터마저도 한 번에 단 하나의 코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환상이 커졌을 뿐이다. 실제로 사람도 걸어가면서 말을 하고 껌을 씹으면서 지도를 보는 것처럼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다. 그저 주의력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뿐이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그렇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나의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받는다던가, 환자에게 엉뚱한 약을 투여한다든가, 악에 혼자 욕조 안에 놔둔다든가 하는 일이 모두 이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비극들은 모두 사람이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데서 발생한다. 이상한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의 인간의 이미지는 점차 멀티태스커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공부를 한다. 어른들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먹으면서 또는 화장을 하거나 심지어는 면도를 하면서 운전을 한다.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다른 방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도 한다.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기도 전에 스마트폰부터 꺼내든다.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아닌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 업무도 그렇다. 오늘날의 사무실은 마음을 산란케 하는 멀티태스킹의 난장판과 같다. 묵묵히 프로젝트로 완수하려 애쓰는 동안에도 옆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자지러질 듯 기침을 해대며 목캔디가 없냐고 묻는다. 업무 시간 내내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다고 컴퓨터 화면에 알림이 뜨고 그러는 와중에도 소셜미디어에는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다며 당신의 주의를 끌려한다.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면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벨을 울려댄다. 읽지 않은 우편물과 마무리 짓지 못한 업무가 눈에 보이는 곳마다 쌓여 있고 다른 직원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당신에게 무언가를 묻는다. 집중은 되지 않고 업무는 엉망이 되며 흐름은 계속 끊긴다. 상황이 이쯤 되면 본래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만 해도 기운이 쭉 빠진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평균 직장인들은 11분마다 한 번씩 타인의 방해를 받고 하루 일과 중 3분의 1을 집중력을 되찾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감 기한 내에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 멀티태스킹은 사기다. 미국의 시인 빌리 콜린스는 이 현상을 잘 포착해냈다. 우리는 그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른다. 마치 동시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처럼 들린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완전히 몸에 익히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미친 듯 몰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선택적 집중의 놀라운 효과. 올림픽 수영 챔피언 마이클 펠프스는 선택적 집중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어릴 적 그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유치원 선생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이클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조용히 하지도 않아요. 재능도 없습니다. 아드님은 앞으로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11살 때부터 그의 코치를 맡았던 밥바우머는 펠프스가 말썽을 많이 피워 수영장의 인명구조원 자리에서 벌을 받은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런 부정적인 행동은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종종 나타나곤 했다. 그런데도 그는 수십 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6개와 동메달 2개를 땄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8개라는 대기록을 세워 수영의 전설 마크 스피츠를 앞지르기도 했다. 그가 딴 통상 18개의 금메달은 종목을 막론하고 올림픽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개인 기록이다. 은퇴 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딴 메달까지 합치면 총 22개가 되고 이로써 그는 역사상 전 종목을 통틀어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가 되었다. 오늘날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마이클의 집중력은 정말 놀라워요. 바우만은 그것을 그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던 소녀는 어떻게 이리도 큰 성과를 올렸을까? 비결은 단순하다. 펠프스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선택적 집중을 발휘했던 것이다. 14살부터 베이징 올림픽까지 펠프스는 일주일에 7일, 1년에 365일 훈련에 매진했다. 그는 일요일에도 훈련을 하면 경쟁 상대들에 비해 1년에 52일을 더 훈련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매일 물에서 최대 6시간씩 보냈다. 에너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그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바우만의 말이다.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펠프스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에 그리고 다시 그것을 하나의 습관 즉 매일 훈련하는 것에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바른 습관 개발에 어떤 성과가 따르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준다. 거기다가 때로 간과되는 뜻밖의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일단 인생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덜 복잡해진다.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마이클 펠프스는 수영장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강점을 선택적 집중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었고 그 습관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여기까지 내 마음의 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